방글라데시 18살의 시블리 사딕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샤피크는 트럭 운전사였고 어머니 나헤드 아카르는 가정주부였죠. 어린 시절부터 사딕은 공부도 잘하고 외동아들로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는 착하고 바른 아이였습니다. 그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 근처의 양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밑으로 6명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자신보다 어리고 빠르게 승진하는 사딕을 질투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때문에 가끔 직원들과 사사로운 갈등이 있기도 했었지만 모두 직장 내에서 해결되었으며 직원들은 어리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딕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성실했으며 일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죠. 2023년 8월 28일 사딕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러 나갔지만 제 시간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의 부모님은 야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전화도 받지 않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12시가 지나고 있었고 이것은 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딕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아들과 양계장 주인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계장으로 가서 직원들에게 아들에 대해 물었지만 어디에서도 사딕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사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납치당했어요. 12시간 넘게 차 안에 갇혀 있어요. 그들이 저를 많이 때렸어요. 지금 숨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전화가 끊겼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통화를 시도했지만 다시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사딕의 번호로 또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딕은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150만 타카를 준비하세요. 돈을 어디서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전화에서 알려드리죠. 150만 타카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사딕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3일 동안 친척과 이웃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겨우 15만 타카, 우리나라 돈으로 2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8월 31일 납치범들에게서 두 번째 전화를 받습니다. 사딕의 부모님은 그렇게 많은 돈은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납치범들은 의외로 쉽게 타협하며 20만 타카만 가져오면 사딕을 풀어주겠다고 답합니다. 아마도 사딕 가족의 재정 상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납치범들은 몸값을 낮췄지만 사딕의 부모님은 4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사딕은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며 한 번 더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사딕의 아버지는 범인들의 말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4일 뒤 20만 타카를 만들어 곧장 납치범들이 알려준 장소로 향합니다. 곧이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2명의 납치범들이 도착했고 그에게서 돈을 가져간 후 떠나면서 사딕이 당신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있을 거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딕의 아버지는 크게 안심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만 사딕은 어디에도 없었죠. 부모님은 집 앞에서 날이 저물 때까지 사딕을 기다렸지만 예상하셨다시피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척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사딕의 부모님들은 납치범들이 사딕을 해칠 것이 너무 두려워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9월 7일 사딕이 납치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은 마침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하죠. 경찰은 즉시 팀을 구성했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부모님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사딕이 일하는 양계장에서 단 한 번 싸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경찰들은 양계장으로 가서 사딕과 싸웠던 소년들을 찾았고 6명의 노동자들을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한 명씩 신문을 받았고 그들 중 4명이 경찰의 압박신문에 못 이겨 마침내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딕이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한 후에야 사건의 전말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들 중 주범격인 우몽칭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사딕과 좋은 친구이자 직장 동료 사이였지만 2달 전에 사소한 의견 차이로 싸움이 있었고 사딕을 굴려주기로 계획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사딕을 납치하여 구타한 후 그를 풀어주는 대가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이 보였어요. 하지만 사딕이 범인들 중 2명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사딕을 놓아주면 경찰에 알릴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딕은 사실 납치당한 다음 날 이미 사망했었던 것이었죠. 납치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살해범들은 사딕을 죽인 후에 그의 시신을 토막내어 언덕 위에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들은 범인들을 데리고 그 언덕으로 갔고 실제로 그곳에서 시신의 일부와 뼈 조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딕의 분리된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그의 옷과 소지품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살인자들은 범행의 모든 흔적을 없애기 위해 뼈에서 살을 분리하고 살점을 조각으로 잘라 인간들이 맞는 건가요? 이 사건이 방글라데시 전역으로 미디어에 보도되자 전 국민들은 분노했고 범인들을 호송하는 차량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9월 11일 성난 군중들은 우몽칭을 경찰로부터 빼앗아 단체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고 구타당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법원이 그에게 형을 선고하기도 전에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그가 했던 끔찍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린 것이죠. 그 이후로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업데이트도 없었습니다. 추후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고정 댓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큰 꿈을 꾸고 있었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던 사딕. 누구보다 성실하고 바른 18살 소년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기다니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